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휴 끝 개장한 국내 주식시장 헝다그룹 충격파 일단 선방. 자, 코스피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 삼성전자가 제가 마지막 못 봤는데 뭐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가 조금 방어를 하고, 헝다 사태가 조금 국내에 미치는 영향, 또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또 국제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인데요. 결국은 주택의 주요 수요자가 30대, 40대인데 공급 신호 아랑곳 없이 매입을 한다. 근데 지금 주택 구매 의지가 있더라도 대출 규제 등으로 수도권에 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뭐냐? 시장에는요, 이 잠재되어 있는 이 부동산 구입을 하고 싶은 욕망이 어마어마하게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또 한 번에 규제가 또 완화되면 한 번에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미리 부동산을 사신 분들께서만 이렇게 아주 지금 여유롭게 시장 상황을 즐기고 계시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동산을요? 왜 아파트를 조급하게 사십니까? 떵떵거리고 중개사 문 박차고 들어가가지고요. 들어가서 집 내놔라. 이 정도의 강단이 통할 만한 그런 매수자 우위 시장에 들어갔어야죠. 집값이 또 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소유자들에게 손바꾸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또 편안하게 2, 3년, 4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투자자보다 이미 한참 전 선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매도 시점도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또는 매도 시점을 아예 뒤로 미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2015년도 16년도에 서울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이익을 봤습니까? 그들은 대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채를 세팅을 했었고, 서울에요. 여러 채 세팅을 했었고, 또 장기 임대 사업자로 또 등록을 하면서 편안하게 10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세만 내고요. 종부세는 안 내잖아요.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요. 그리고 나중에 양도세도요. 50% 감면이에요. 근데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위너라는 거죠. 위너. 더 위너는요, 2008년 리먼 쇼크 터졌을 때 그때 서울 아파트 대거 매수하신 분들, 이것도 이런 분들도 참 위너죠. 위너. 이런 분들이 10년 동안 들고 있다가 2018년도에 싹 다 매도 치고요, 본인들이 현금을 쫙쫙 보유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꼬마 빌딩으로 갔다는 겁니다. 꼬마 빌딩으로요. 이게 내가 빠르게 선진입을 해서 투자를 해서 견뎌야지만요, 10년이나 세월 지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격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순간의 이유. 그러니까 나는 1억에 한 채 샀는데 전세가가 올라가서 또 한 채 더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을 지배해 간 겁니다. 그분들요. 근데 과거에는요, 이런 방식이 통했지만요, 또 앞으로는요, 이 취득세 중과다, 양도세 중과다 하면서 또 종부세가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여러 채를 매수하면요, 최대 6%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요, 정말 똘똘한 한 채,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가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무조건 채수를 늘려간다고 해서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죠. 자, 안영님께서 달러는 어떻게 사나요? 라고 하셨는데, 모바일 뱅킹 있죠. 스마트폰에서. 은행마다 들어가시면, 저는 신한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신한은행 가면 외화 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한번 이용 한번 해보세요. 하성무님 반갑습니다. 김정희님 감사드리고요. 최영민님 감사합니다. 해피한 인생님 반갑습니다. 자, 미니미니님께서 못 팔죠? 못 팔죠. 이렇게 하셨고, 우리 집 조아님 좋아요 누르고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뉴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깐만요. 지금부터 Q&A를 진행할 건데요. 자, 일목요연하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 이런 문의가 좀 많이 와요. 3주택, 2주택인데요. 취득세 8% 내고 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주택일 때, 3주택을 취득하는 거라면, 3주택째 취득하는 거라면, 공시가 1억 이하 취득하는 게 조금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단기간에 그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지 않은 이 분양권 투자, 그것도 지방에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장을 이용하자고요. 불장에서는요, 선진입하고 먼저 낚아챈 자가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구조이기도 해요. 자, 보더랜드님께서 민주당 표준임대료 규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두 번 질문하셨는데 뭔 말이죠? 정말 어디까지 가려는지 지들이 폭등시켜 놓고요. 만약 도입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표준 임대료 규제 뭐 만져봤자죠. 예. 뭐 어쩌라고요.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이미 시장에 전세가가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표준 임대료 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음성적으로 바뀌죠. 음성적으로. 집주인들 전세 안 하면 그만이에요. 또는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음성적으로 뒷돈을 주면서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요. 안 됩니다. 여기 북한입니까? 시장 체제에 맞춰줘야죠. 예, 시장 체제에 순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김마리님께서 39살 친구가 청약 52점이라고 아직도 전세 살면서 기다리더라고요. 계속 기다리라고 하세요. 예, 계속 기다리라 하시고 뭐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달라고 했다고요? 아이고 뭐 그러면 나가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가지고 뭐 전세 또 구하다가 뭐 멘붕 사태에 또 빠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본인의 생각은요 본인밖에 못 바꿉니다. 그게 백날 주변에서 뭐라 한다 하더라도 절대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자 여러분들께서 Q&A를 남겨주신 동안 막간을 틈타가지고 제가 멤버십 홍보 좀 할게요. 자, 제 멤버십은요 월 4,990원에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자,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Q&A를 매주 남겨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 거기에 남겨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준비돼서 토요일마다 답을 해드리도록 하니까요. 멤버십 가입, 구독력 가입 버튼 좀 클릭 좀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커피 한 잔값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보다 비싸고 까라멜 마키아토보다 싸죠. 네, 한번 여러분들 자산을 저와 함께 지켜가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자, 방법반인 주선생님 추석 이후 주택시장 변화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어요. 네, 자, 첫 번째는요 입주 물량이 없는 지역과 두 번째 입주 물량이 많은 곳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입주 물량이 없는 곳은 당연히 지금 가을장이요 어마무시하게 폭등하고 있어요. 우선 매매가는요 조금 뒤로 시점이 밀릴 수는 있지만은 전세가가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요. 네. 특히 현지 수요가 조금 강한 지역이라면요. 그러니까 뭐 현지에 뭐 약간 좀 소득 수준이 조금 높은 지역 그런 데 있잖아요. 대기업이 많고 그런 밀집한 지역 그런 데는요 전세가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전세 매물이 없어요. 전세 매물이 없다고요. 네.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요 뭐 지금 약간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세종시가 워낙 싼 전세 매물이 또 많고 또 입주 물량도 많잖아요. 그래서 세종에 대전이 같이 묶이면서 지금 약간의 조정기가 조금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울산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매물이 없어요. 전세 매물이 없어요 자체가. 예, 거의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근데 매매가를 밀어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왜냐하면은 지금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상방이 또 막혀 있거든요. 예, 그런 지역들.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무너져도 지금 모를 만큼 지금 미쳐 있습니다. 예, 미쳐 있고 저는 약간 인천에 진입하는 것은 여러분들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뭐 제가 좋아하는 지역은요 지금 파주, 일산이고요. 예, 그 다음에 김포죠. 예, 이 세 군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요? 청주요. 또 창원이요. 예. 자, 김정희님께서 신규 전세 계약도 5% 상한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직 일어난 이야기 아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요 민주당에서 표 잃어버릴까봐 못합니다. 네,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해피한 인생님 멤버십 전용은 어떤 걸 위주로 하시나요? 여러분들께서 그 Q&A 있죠? 자기 자산의 포트폴리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주로 대답을 해드립니다. 네, 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자, 그리고 시래기 털레기님께서 용인 보정동에서 하남 위례 실거주 한 채 갈아타기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죠. 네, 그건 상급지 이동이잖아요. 네, 지금 바로 하세요. 꿈나무님,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창원에 3개가 있는데요. 2개는 올해 내년에 팔고 2년 뒤에 1개 주택을 비과세 받을 건데요. 그래서 내년쯤에 비수용 지역에 당진이나 아산, 원주 쪽에 집을 보고 있는데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하지 마세요. 당진, 아산, 원주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지 마시고 광역시로 하세요. 광역시로. 그리고 차라리 뭐 그때 2년 뒤에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락이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하세요. 그리고 당진, 아산, 원주 하지 마세요. 네. 왜 자꾸 그 입지 약한다 하세요? 광역시인데 광역시급 이상인데 하락이 온 지역 그런 데 하셔야죠. 꿈나무님 제 방송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네. 왜 그렇게 입지 약하고 수요 약한 곳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자, 방금번에 후반기 사전청약 탄력자들이 매수세로 옮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어차피 사전청약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네, 집 살 생각이 별로 없었던 분입니다. 예, 그런 분들 뭐 생각하지 마세요. 예, 일부 있을 수 있겠죠. 일부요. 예, 일부 있을 수 있고 사전청약을 한다는 말은요, 자금도 안 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자, 조아님께서 파주는 운정신도시 말씀하시나요? 지금 또 많이 올랐다. 안 오른 것도 많아요. 네. 그게 오른 건가요? 오른 겁니까? 아니죠. 오른 게 아닙니다. 자, 이준현님, 의정부도 많이 오를까요? 경기 북부는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괜찮다고 보고. 다만, 의정부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자꾸 북한 쪽으로 가면 안 돼요. 네, 저는요, 383 쪽으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의정부에서 샀다가 조금 오르잖아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그래도 노동강 쪽으로 가세요. 네, 내려오시고, 그게 좋습니다. 네. 자, Q&A 계속 남겨주세요.